네, 양사장입니다. 엘친마당 오늘 해볼 주제는 지난해 스토브리그와 올해 스토브리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LG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지난해랑 느낌이 다르다. 뭔가 좀 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는지 또 제가 생각한 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까? 물론 당연히 지난해보다 성적이 나와서 성적이 나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해로 한번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먼저 우승 후에는 어떤 스토브리그를 보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4 스토브리그죠. 2023 시즌 통합 우승 종료 후에 진행된 스토브리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선수단 정리 작업에서도 그동안 애매하게 퓨처스에서만 좀 많이 뛰던 선수들을 정리를 했고 또 조금 기량이 꺾여서 1군에서 멀어지게 된 베테랑 선수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건창, 송은범, 임정우, 이천웅, 최민창, 정주현, 최현준 이 선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방출 그리고 은퇴를 선택을 했고요. 내부 FA를 잡는데 많은 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지환, 임찬규, 함덕주 세 선수와 나란히 재계약을 했고요. 여기 들어간 돈이 뭐 임찬규 선수는 옵션 포함 금액, 함덕주 선수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금액의 재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지환 선수는 6년 124억, 임찬규 선수는 4년 50억, 함덕주 선수는 4년 38억입니다. 그래서 임찬규 선수는 사실 받고 나서 본인이 첫 시즌을 굉장히 훌륭하게 보냈죠. 오지환 선수는 부상으로 조금 힘들었고 함덕주 선수도 부상으로 2024 시즌은 조금 부진했지만 요 나머지 선수들도 계약 기간 동안은 다시 또 기량을 찾길 바라고요. 이제 한 시즌 보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또 충분히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민성 선수가 또 타 팀에 이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민성 선수 빈자리가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LG 트윈스에서 정말 3루수뿐만 아니라 전 포지션 다 백업을 해주면서 우승에 숨은 공신 역할을 해줬는데 롯데로 가서 사실 1군에 충분히 저는 뛸 수 있는 기량이라고 보는데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LG 트윈스와 2+1 총 3년에 9억의 계약을 맺고 바로 롯데로 트레이드가 됐고 LG 트윈스는 내야수 김민수 선수를 받았는데 김민수 선수가 사실 LG에서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김민성 선수도 롯데에 가서는 이렇다 할 기량을 펼치지 못했고 김민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현재 루즈 트레이드가 됐고요. 고우석 선수가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을 맺고 중간에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마이애미 말린스 마이너 팀에 있는데 내년까지 도전을 하겠죠. 내년 시즌 중에 올 수도 있고 또 내년 시즌이 끝나고 올 수도 있네. 그런 건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었던 2024 스토브리그, 지난해 스토브리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 선수 부분에 있어도 켈리와 오스틴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켈리도 지난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서의 호투를 바탕으로 또 후반기에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었고 또 오스틴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외국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버렸고 새롭게 이제 외국인 투수로 디트릭 앤스 선수가 영입이 되었는데요. 앤스 선수는 1선발로 기대를 하고 데려왔지만 사실은 1년 동안 조금 기복이 있었죠. 퇴출 위기에까지 몰렸고 또 한 시즌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안정감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2024 시즌이 끝나고는 재계약에 실패를 했고 지금 또 디트로이트 마이너 팀과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앤스 선수가 그래도 워크애식이나 팀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가서도 꼭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롯데와의 트레이드를 비시즌에 진행을 했습니다. 진해수 선수를 롯데로 보내고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는데 제가 진해수 선수가 간 거는 뭐 LG에서의 활용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타자들이 왼손 타자가 많기 때문에 진해수 선수를 좀 시원하게 공략하지 못했다는 거. 진해수 선수도 처음에는 롯데에서 괜찮았다가 갈수록 힘들어하면서 결국 2024 시즌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죠. 롯데 가서 또 다시 잘했으면 좋겠고요. 2차 드래프트가 열렸었죠. 지난해에
이종준 선수가 왔습니다. LG 트윈스는 한 명의 이종준 선수만 영입을 하고 오석주, 김기현, 최성훈, 이상규를 각각 KBO 리그 내 탑팀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35인 명단에서 풀려서. 근데 뭐 요 선수들도 사실은 LG 트윈스에서 조금 기량이 아쉬웠죠. 35인에 넣기에는 좀 빡빡한 그런 기량이었고, 김기현 선수가 두산을 가서 잘했고, 이상규 선수도 하나의 어떤 투수진의 감동적인 또 승리 투수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었지만, 김기현 선수는 LG에서의 조금 아쉬움을 털 수 있는, 만약에 두산에서만큼만 했으면 LG가 안 보냈죠. 김기현 선수가 또 억대 연봉이 됐더라고요. 축하드리고, 또 코칭 스텝 변동도 있었습니다. 이문 코치, 이종범 코치, 김민호 코치, 조인성 코치가 팀을 떠났고요. 새롭게 온 코치들이 이제 정수성, 서용빈, 손지한, 최상덕인데,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저는 정수성 코치 영입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루 쪽에 있어서 박용근 코치가 하던 것보다 정수성 코치가 3루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주루 플레이를 선수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손지환 코치, 퓨처스 타격 코치를 맡으면서 타격 부분에서 선수들이 조금 부진에 빠져 있던 거를 또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최악은 이제 나머지 서용빈 코치, 최상덕 코치 온 게 조금 아쉬운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 후에 펼쳐진 올해 스토브리그 많이 또 정리를 해봤지만 간단하게 또 보고 가겠습니다. 내부 FA 최원태 선수가 삼성으로 갔고요. 대신 외부 FA 2명의 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장현식 선수와 김강률 선수, 이 두 선수를 영입을 했고, 사실상 최원태 선수의 계약이 좀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 프론트가 또 발빠르게 주어진 예산 안에서 2명의 선수를 데려오면서 불펜 보강을 했던 것 같고요. 장현식의 FA 보상 선수로는 입대를 앞둔 강효종 선수가 기아로 갔고, 최원태 선수의 FA 보상 선수로는 삼성의 1차 지명 출신 최채흥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최채흥 선수가 지금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고점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다시 살려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강효종 선수는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 시즌에 좀 선발에 도전하는 자원이었으면 저는 25인 명단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에 상무에 가야 되는 선수라서 당장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보호 선수 명단에 넣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수가 옷을 좀 갈아입었고, 윤호솔, 허도환, 최동환 비롯해서 몇 명의 선수들이 방출이 되었고요. 사실 최동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로 이적을 해서 새 팀을 찾았죠. 그리고 한 명의 방출 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NC 출신 투수 심창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부분, 2명의 선수를 재계약을 하고 1명의 선수를 떠나 보냈습니다. 엔스 선수가 떠났고요. 치리노스 선수가 왔고, 시즌 중간에 온 에르난데스 선수와 또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오스틴 선수랑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도 잘 했고, 또 치리노스 선수도 미리 점찍어 얻은 선수인 만큼 저는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선수가 다 잘했으면 좋겠고요. 코칭 스텝 변동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이호준, 경원호, 박용훈 코치가 타팀으로 갔고요. 송지만 코치와 이병규 퓨처스 감독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코치 인선이 좀 진행 중이고, 2차 드래프트는 2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트레이드도 아직까지 없고요. 그리고 요건 또 저는 이 프론트에서 추진한 일 중에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1번 마무리 캠프에 성동현, 허용주, 이지강, 이주원과 김광삼, 박종곤 코치 이렇게 파견을 다녀온 거, 요것도 스토브리그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난해와 다르게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스토브리그가 다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셀러리 캡이라고 봐요. 지난해의 중점은 내부 FA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연봉을 몰아주거나 옵션을 넣는다 해도 계약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쓰는 김에 우리가 계속 상위권을 달려왔고 FA 선수들 계약하고 있는 선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해에 연봉을 조금 몰아서 조금 넘기면 무의미한 지출을 더하지 않고 내부 단속으로만 샐러리 캡을 살짝 넘기면 그 다음에는 연봉이 높았던 선수들은 낮아지고 FA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 FA도 사실 최원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리 캡을 지난해에 살짝 한번 넘으면은 올해는 조절이 가능해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예산 안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고, 또 지난해 선수들이 조금 잘 해주기만 한다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무리하게 FA를 데려오지 않고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내부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9년 만에 우승을 했고, 만약에 지난해 끝나고 올해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2차 드래프트도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고 또 FA를 외부에서 좀 데려오고 이렇게 했으면 셀러리 캡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되죠. 그러면은 올해도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위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셀러리 캡이 3년간의 어떤 연봉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 번 넘을 때 살짝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안 넘기 위해서 세게 넘어버린 게 이제 쌓여서 그 다음에 또 살짝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에는 그래 내부 FA만 잘 잡고 살짝 넘기자, 넘기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셀러리 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외부 FA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데려오자, 그러면서 전력 보강을 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움직임은 저도 그렇고 많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셀러리 캡 때문에 지난해에는 좀 더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연봉도 조금 몰아줘서 셀러리 캡을 의도적으로 조금 넘겨서 터트리고, 몰아준 선수들 뭐 내부 FA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총액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계약금도 셀러리 캡 안에는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할 선수도 내부 FA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현식을 데려와서 장현식도 아마 연봉 조절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마다. 그리고 김강률 선수도 뭐 크지 않은 금액에 사실 데려온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최동환 선수랑 허도한 선수를 합친 연봉이랑 조금 비슷하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단이 다 계산을 하고 스토브 리그를 좀 운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 시즌의 스토브 리그, 2025 시즌의 스토브 리그 지난해와 올해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해에는 사실은 뭐 빠져나간 선수들도 있었습니다만 우승 멤버가 주축이 돼서 한번 도전을 했다면, 올해는 투수 쪽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강을 우선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셀러리 캡도 아마 한 번 넘기고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고, 또 기존 주축 멤버들의 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 시즌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